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우리말 바로쓰기 형성평가를 또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공부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형성평가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자, 1번부터 3번은 보기 박스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1번 문제 나갑시다. 다음 문장에서 기억의 원칙에 따라 표기해도 되는 부분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대 어쩌고저쩌고 할 때 소리대로 적대입니다. 자, 소리대로 적은 걸 찾아라 라는 건데 그리고도 표준어가 되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대 그랬으니까 소리에 맞게 적었는데도 표준어가 될 수 있는 한글 맞춤법에 맞는 그런 말을 찾아봅시다. 달기 어때요? 표준어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모이를 먹고 있어요. 아, 표준어에 맞게 적었는데도 소리 나는 대로 이거 이렇게 꺾은 가로 안에 있는 건 우리가 발음을 쓴 거잖아요. 발음 나는 대로 썼는데도 표준어와 똑같은 건 모이를 밖에 없네요. 답은 2번. 2번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니은의 원칙 위에서 보니까 어법에 맞도록 함.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만 쓰는 게 아니라 어법에 맞게 쓴 걸 여기서는 또 찾아내란 얘기예요. 니은의 원칙을 적용하여 표기된 것은 그랬는데 호두나무 소리대로 써도 표준어고 웃음 이렇게 발음이 나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법에 맞게 웃다에서 온 말이다. 웃다에 명사형 어미 음을 붙인 말이다 라고 해서 이게 바로 어법에 맞게 쓴 거네. 그치? 소리 나는 대로 썼으면 이렇게 썼을 거 아니니. 그치? 그 다음에 고무신, 그루,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소리와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1, 3, 4, 5는 소리에 맞게 썼다에 해당되는 예문일 테고 2번만 어법에 맞춰서 썼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2번. 3번 다음 두 문장에서 밑줄 친 말의 올바른 표기와 이렇게 적는 이유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책을 읽는다 어떻게 쓸까요? 읽다에서 왔으니까 읽는다. 교과서를 읽어라 어떻게 씁니까? 읽어라. 아, 이거 문제 잘못 낸 것 같아. 이것만 해도 답이 5번인 걸 바로 알 수가 있네. 그지? 읽어라만 봐도 답을 바로 찾을 수가 있었어요. 너무 쉽게 냈어.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동일하게 적는 것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읽다에서 나온 말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겠죠. 자, 이번엔 4번 넘어갑니다. 위에 한글 맞춤법 보기 박스가 있고요. 4번 제41항의 조항을 만든 이유 41항에는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얘들아 단어는 어떻게 해? 단어는 원래 띄어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사만 단어 중에서도 조사만 어쩔 수 없이 붙여 쓴다고. 조사는 혼자 쓸 수 없는 그런 단어여서 띈다라고 했었죠. 조사는 단어이지만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조사는 하나의 품사로 인정하지 않아? 품사예요. 조사라는 품사입니다. 조사는 품사에 해당하지만 단어로 인정하지 않아? 아닙니다. 조사도 단어로 인정한다고 했어요. 조사는 그 자체로 문장 안에서 아무런 의미를 드러내지 못해 문법적인 의미 있고요. 조사는 어미처럼 단어의 일부로 보기에 띄어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지요. 답은 1번이었어요. 5번 다음 중 규정에 따라 띄어쓰기를 바르게 한 문장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야겠죠. 우리 교과서에서도 띄어쓰기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알아봅시다. 1번 물론 가끔은 슬플 때도 있겠지. 때라는 게 명사기 때문에 띄어 써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2번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을 줄여서 건이라고 쓴 것 같은데 의존명사 다 명사이기 때문에 띄워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3번 배가 고파서 고구마를 구워 먹었어. 구워 띄고 먹었어. 이거 본문에 나와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굽다와 먹다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하나로 합성어로 됐는 줄 알고 국어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국어 사전에는 구워 먹다라는 말이 없었죠? 기억나십니까? 경제발전, 구워 먹다 이런 말은 없기 때문에 각각 다른 단어로 우리가 띄어쓰기를 해서 적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가 바로 달에 발자국을 찍은 자다. 찍은 사람이다. 이것도 뒤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띄워줘야 되고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세계를 감동시켰다. 이건 특별히 더 띄어야 되는 부분이 없네요. 띄어쓰기를 바르게 한 문장은 5번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슬프다, 생각하다, 그 다음에 뭐 찍다 이렇게 어떤 용언을 가지고 변형한 말이 나올 때는 뒤에가 조사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와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띄는 걸 좀 생각해 봐라. 띄는 걸로 조금 공부해 봐라 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그렇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5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중요하니까 열심히 띄어쓰기도 공부해 놓으세요. 6번, 가의 문장이 나와 같은 의미를 갖도록 띄어쓰기 한 것은 오늘 밤에 나무를 사가지고 온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럼 일단 나무가 붙어 있어야 되고 밤나무는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오늘 밤 나무 사 온다. 이거 너무 쉬우니까 답이 2번이라는 것만 체크하고 바로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7번, 친구로부터 띄어쓰기를 전혀 하지 않은 편지를 받았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아유, 잘못 끊어읽어서 편지 내용을 오해했잖아. 이렇게 해야 되겠네. 네 뜻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 띄어쓰기 안 했는데? 말도 안 되죠. 단어가 눈에 잘 들어왔어? 띄어쓰기 안 했는데? 좀 어색해 보이긴 해도 딱히 불편한 점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얘 띄어쓰기 계속 안 할 거 아니니. 띄어쓰기도 하지 않고 글을 쓰려니 힘들었겠구나 이러고 이해해주고 끝내면 안 되겠죠. 띄어쓰기 잘할 수 있게 1번처럼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8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단어 중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한 것은 이거 교과서에서 다 배웠던 거다. 그치? 한번 생각해보자. 오뚜기 이게 맞았어요? 이거 상표 이름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뚜기가 맞고요. 그 다음에 넘어지지 이거 넘어지다에서 온 말이니까 넘어지지라고 해서 원래 의미를 밝혀서 써줘야겠지요. 반드시 이렇게 쓰는 반드시도 있는데 이렇게 쓰는 반드시는 반듯하게 줄을 똑바르게 맞출 때 반듯하게 맞춰라 반드시 맞춰라 이럴 때 이렇게 쓴다 그랬고요. 이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거는 꼭 시간 약속을 지켜야 된다. 틀림없이 시간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반듯하다와는 상관없는 뜻이라고. 반듯하다와는 다른 뜻이기 때문에 그냥 이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써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이거 교과서에 나온 그 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감기가 빨리 나아야 뭐든 할 수 있지. 얘들아, 희은 나타는 아기를 낳다, 새끼를 낳다 이런 의미의 낳다라고 했어요. 병이 낫다는 시옷에 낫답니다. 그죠? A가 B보다 낫다 이런 의미도 시옷이고요. 병이 나았다라는 의미도 시옷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땐 활용을 하면서 시옷이 탈락하긴 해요. 그래서 나아야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지요. 그러면 답은 뭐야? 답 바로 5번이네. 그지? 고구마를 삶다, 리을 미음에 삶다에 활용을 해서 삶아 이렇게 써주셔야겠네요. 8번의 답은 5번. 그 다음에 9번에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보기에 한글 맞춤법 규정이 적용된 경우 보니까 어간에 이나 음을 붙여서 명사로 그렇게 만들어준 걸 예로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명사로 만들어준 게 하나밖에 안 보여요. 나머지 다 부사로 만들었네요. 그죠? 부사가 뭐야? 용언을 꾸며주는, 그러니까 서술어가 되는 그 용언 부분,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걸 부사라고 한다 그랬잖아. 높이 칭찬했어. 길이 남아. 뚜렷하게 보여. 뚜렷이 보여. 그 다음에 깨끗이 했어. 그지? 다 그 부사에 해당되는 거여서 높다에서 나온 말, 길다에서 나온 말, 뚜렷하다에서 나온 말, 깨끗하다에서 나온 말 해서 이게 문제를 조금 안 어렵게 낸 것 같은데요. 이거 나머지는 부사고 얼다에다가 명사형어미 음을 붙여서 얼음 뭐 조사가 붙은 걸로 봐도 이게 명사구시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얼다에서 나온 말이다.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말이다 라는 거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쉽게 4번을 고를 수 있었는데 어쨌든 1, 2, 3, 4, 5가 다 원형을 밝혀 적은 1, 2, 3, 5는 부사로 만들었지만 어쨌든 원형을 밝혀 적은 그런 예문에 해당되더라 라는 걸 오히려 알아두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네요. 자, 9번의 답은 그래서 4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번 내려갑니다. 자, 10번에 관련한 게 우리 사이소리 현상, 우리 학습활동에 나왔던 내용이었는데요. 10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사이시옷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 아니지.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합성어에서라고 설명이 나왔으니까 틀렸고, 사이시옷의 표기는 의문의 변동 현상과 함께 일어난다 그랬는데, 뭐 이런 현상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사이시옷은 여기에 지금 따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시옷 발음이 난다고 해서 사이시옷을 표기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이거는 아니고,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된 낱말의 경우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여기 다 나오는데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 시옷 쓴다고 되어 있죠. 한자어끼리 결합할 때만 안 쓰는 거라고, 예외적인 6단어 빼고는 안 쓰는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일 때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그랬는데, 여기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돼도 사이시옷 쓴다고 첫 번째 사이소리 현상 조건에 나와 있었죠. 답은 5번일 텐데요. 한자어끼리 결합한 합성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여기 두 줄에 해당되는데 여기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맞네요. 자, 그 6개, 예외적인 경우 한자어 6개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회수를 해서 퇴고를 하고 세차를 하러 갔다. 저는 그렇게 외운다 그랬는데, 회수, 퇴고, 세차. 그래서 회수, 그 다음에 숫자, 퇴간, 곡간, 새빵, 착간. 이렇게 6개의 한자어는 시옷을 씁니다. 이 6개를 제외하고는 다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열심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6개의 예외 한자어. 자, 11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을 참고했을 때 다음 중 사이소리를 표기하지 않는 단어는 그랬습니다. 자, 우리 다 알고 있죠? 빗물, 여기 니은 소리가 덧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 쓰라 그랬으니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햇볕 이렇게 된 소리로 소리가 나네요. 그죠? 울림소리 뒤에, 모음이잖아? 울림소리 뒤에 된 소리로 변하는 경우 시옷 써라 라고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전셋집,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모음 뒤에 전셋집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시옷 써야 되고, 양치인물, 이 경우에는 니은 미음 뒤에 니은 미음 앞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해당되니까 양치인물 이렇게 시옷을 써야 됩니다. 다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거나 고유어끼리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답은 5번인데요. 고래기름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그냥 고래기름 이렇게 발음하기 때문에 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뒤에 된 소리로 변하는 조건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발음이 고래기름으로 그대로 나서 우리는 여기엔 사이소리를 표기하지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 비슷한 거 공부했던 기억나시죠? 인사말, 머리말, 우리가 평상시에 잘못 발음해서 인사말, 머릿말 뭐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그 발음이 잘못된 거라고. 인사말과 머리말은 그냥 그대로 된 소리 없이, 그러니까 니은에 덧나는 소리 없이 발음을 하기 때문에 여기 고래기름처럼 그냥 인사말이라고 쓰고 머리말 이렇게 쓴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발음이 그대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니은 소리가 덧나지 않기 때문에 인사말, 머리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사이시옷 들어가지 않는다고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기억 나시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하고 열심히 시험 공부하세요. 12번 내려갑니다. 사이소리를 표기하는 다음 낱말 중 기역에 해당하는 예 그랬는데 기역 보시면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 덧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나뭇잎, 나뭇잎 이렇게 니은 2개 덧나는 경우에 해당되겠고 뱃사공 이 경우에는 울림소리 뒤에서 싸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 나는 경우를 예로 든 거겠죠. 예산일 이 경우도 예산일 이래서 니은 2개 덧나는 경우 아랫목 니은 미음 앞에서 여기 미음 보이지? 미음 앞에서 니은이 덧나는 경우 여기가 다리겠네요. 마지막 등굣길 이 경우에도 모음 뒤에서 길 이렇게 된 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니까 시옷을 붙인 거겠지. 그래서 니은에 해당되는 다 시옷을 붙일 수 있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낱말들인데 그 중에 니은이 아니라 기역이네. 그러니까 니은이 하나 덧붙는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그런 경우는 4번만 해당이 되네요. 답은 12번에 4번. 자, 13번.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게 표기한 거. 만듦, 이거 교과서에서 배운 기억 나시죠? 꼼꼼히, 이것도 교과서에 나왔네. 꼼꼼하다에서 온 말이니까. 하다라는 걸 살려줘서 히라고 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어서 오십시오. 이 경우에도 오십시오라고 발음하는 경우 많은데, 반모음 첨가되는 경우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오십시오가 맞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하던 방식이 더 나았던 것 같다. 이거 낫다. A보다 B가 더 좋다. 더 낫다라는 그런 표현이어서 활용하면서 시옷이 떨어져 나가고 낫던이라고 제대로 표기했네요. 그러면 답은 5번일 것 같은데 왜 5번인고 하니 서윤이가 다시 돌아왔대. 어이대랑 아이대 구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이대는 자기가 경험한 거 가지고 좀 놀란 내용 뭐 이런 내용 가지고 특별한 내용 가지고 쓸 때 어이대를 쓴다 그랬고요. 아이대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뭐뭐 다고해 뭐 이런 줄임말로 대라고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라고 나왔어. 내가 직접 본 게 아니지. 내가 서윤이가 돌아온 걸 직접 본 게 아니라 소식을 들어서 알게 된 거야. 그럼 간접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니까 위의 대가 아니라 아래 대가 맞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틀린 건 5번. 14번 한 띄고 권 띄어쓰기 할 때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권 책을 셀 때 권이라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를 쓰잖아요. 이렇게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너무 쉽잖아. 그지? 자, 2번의 그 근거가 되겠네요. 15번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너와 같은 사람과 친해지기 어렵다. 자, 띄어쓰기 어떻게 할까요? 이거 교과서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다 기억하실 텐데 우리가 대명사니까 체언이잖아요? 체언 뒤에는 보통 조사가 나와야 돼서 그래서 가치가 조사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했었죠. 맞아요. 여기 가치는 조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붙여주셔야 되고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너와 같은 사람과 친해지기 어렵다. 뒤에 사람이 있는데 같으니 사람을 꾸며주고 있는 관형사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렇게 꾸며주려면 게다가 너라는 대명사 뒤에 조사는 벌써 나와 있어. 그러니까 막 조사 이렇게 결합되는 것보다는 뒤에 관형사 구실도 하나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럼 형용사 같다에다가 그 관형사형 어미 은, 니은 같은 걸 붙여서 관형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같은은 원래 형용사에서 나온 말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띄어쓴 너와 띄고 너라는 체언 뒤에 와라는 조사가 벌써 하나 붙었으니까 얘가 조사일 확률은 좀 적겠지. 조사면 앞에다 붙일 텐데 조사가 아닐 것 같으니까 일단 띈 게 맞을 것 같고요. 뒤에 사람을 꾸며줄 수 있는 그런 구실을 해야 되니까 요거에 같은의 문장 성분 품사는 관형사는 아닐 거예요. 그죠? 관형사는 이렇게 그 변형된 말이 아니니까 형용사에서 관형사형 어미를 붙여서 같은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같은은 형용사로 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해주는 게 맞더라. 그냥 여러분들은 우리 가치의 가치는 조사로서 너와 같은은 같은이 형용사로서 쓰였기 때문에 여기는 붙여주고 여기는 띄워준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과서에는 15번 같은 주관식, 교과서가 아니라 시험 문제에는 15번 같은 주관식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알아두세요.
자, 16번 올라가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것은 그랬는데 그 일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겠고요. 그죠? 비가 와서 우산을 받치고 갔다. 이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안 되고 치다에서 온 말이니까 받치고 뭐 이렇게 얘기를 써놓으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밤샘 작업은 이제 예산일도 아니다. 사이시옷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예산일 이렇게 니은이 2번 발음이 되니까 시옷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게 맞네. 그지? 우리 예산일, 야, 여기도 있다, 야. 여기 3번에서 우리가 예산일이라고 한번 봤기 때문에 또 문제 잘못 냈네. 이렇게 딴 데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면 안 되는데. 그치? 3번이 답이고요. 합격률. 그럼 합격률은 뭐가 틀렸어? 모음이나 니은 뒤에서만 율이라고 쓴다 그랬죠? 이렇게 기역 뒤에서는 뭐라고 써야 돼? 나머지 자음 뒤에서는 다 률이라고 써야 된다 그랬어요. 모음이나 니은 뒤에서만 율.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기는 률이라고 써주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거칠은이 또 나무를 꾸미는 관형사로서 구실을 하는데 이건 거칠다에서 온 말이야. 거칠다에서 온 말에 은이나 니은을 붙여서 나무를 꾸미는데 여기는 거칠다에서 활용을 하다 보면 리을이 탈락합니다. 그래서 거친 나무 보통 이렇게 활용을 해서 뒤에 있는 나무를 꾸미게 되죠. 그러니까 5번도 거친이 맞습니다. 자, 맞는 건 3번. 17번 내려갈게요. 다음 문장에서 띄어쓰기가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보시오 그랬는데 1, 2, 3번에 다 C가 나왔네. 선생님 C는 다 띄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죠. 채영신 C 할 때 C를 띈 걸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맞아요. 옆집 김씨는 그 다음에 김모 씨는 할 때는 다 띄워줘요. 근데 1번이 조금 애매한 게 1번은 김씨가 어떤 한 사람, 김가성을 가진 그 김씨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김씨, 이씨, 어씨,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김씨 가문이라고 나오잖아. 이 김씨라고 하는 게 하나의 어떤 그 고유명사처럼 쓰인 거지. 그치? 김씨 성을 가진 가문이니까 김씨 성을 가진 그 어떤 그 자체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어서 요 경우에는 붙여줍니다.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씨성 전체를 의미하는 그 고유명사처럼 쓰였을 때는 붙이고 이건 좀 예외적인 경우니까 그냥 여기서만 알아두시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호칭을 의미하는 C는 떨어뜨려줍니다. 김군 할 때도 띄고 김양 할 때도 띄고 김씨 할 때도 띄고 띄는 거라는 거 국어 시간에 다 공부했습니다. 자, 여기 3번에 뭐가 이름은 아니겠지. 그지? 이거는 그냥 뭐 아무개, 뭐 할 때 이게 하나의 명사야. 이것도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름이라면 붙여야겠지만 그냥 봐도 이름은 아니잖아. 김모씨, 뭐 허모씨, 뭐 이럴 때 모는 그냥 하나의 명사로 취급을 해주니까 그래서 뭐 붙이거나 이러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자, 그래서 여기 김씨만 1번에 김씨는 붙이고 2번, 3번에 김모씨는 떨어뜨려 준다는 거. 자, 18번 내려갈게요. 띄어쓰기 규정으로 볼 때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걸 골라보래. 내가 뜻한 바는 의존명사죠. 위에 있는 42항 보면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라고 했으니까 뜻한 바 띈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땡땡중학교 3학년 6반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학년 반은 띄어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 3, 6 이런 숫자와 어울려 쓰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이렇게 띄어 쓰는 것도 맞고요. 붙여 쓰는 것도 맞다고 나왔네요. 이 경우는 붙여 쓰는 것도 맞는 거구나. 3번 시장에는 사과배, 귤 등등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등등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 교과서에는 왜 이게 귤하고 등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띈다라는 거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등등이라는 건 하나의 이제 그 명사처럼 나온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요걸 떨어뜨려 줬네. 이거는 우리 띄어쓰기 규정에 약간 말이 안 되는데 뭐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 이럴 때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 말 저 말 뭐 이럴 때도 이 단음절로 된 단어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붙여줬죠.
붙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 대 아르헨티나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아까 띄어 쓴다고 했으니까 45항에 맞게 띄어 써줬네요. 나머지는 다 맞고 3번만 틀렸습니다. 3번도 사실 띄어쓰기 규정에 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닌데 등등을 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 보기에 한글 맞춤법 규정을 참고했을 때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기 어근에 이희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서 적어준대. 근데 단 붙임에 하다가 붙지 않는 말, 그런 말은 소리대로 적어라 라고 했어요. 두 가지를 다 살펴봅시다. 1번 어머니는 항상 용돈을 넉넉히 주셨다. 넉넉하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형을 살려서 넉넉히라고 적었어요. 맞고요. 그 다음에 그는 청년의 처지를 딱히 여겨 딱하다에서 온 말이죠. 그래서 원형을 살려서 딱히라고 원형 어법에 맞게 적었고요. 쏟아지는 눈 사이로 어렴풋이 어렴풋하다에서 온 말이니까 어렴풋까지 제대로 써줬네요. 그는 당황하지 않고 곰곰이 곰곰하다라는 말 있어요? 꼼꼼하다는 있어. 근데 곰곰하다. 곰곰은 곰곰하다라는 말이 없어서 그냥 곰곰이라는 부사야. 곰곰이라는 부사에 그냥 이를 붙여서 그렇게 표현을 해야겠지요. 이게 답이네. 그치? 희가 아니라 이라는 거. 갑자기, 갑작하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갑자기라고 써는 게 오히려 맞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갑자기도 맞습니다. 답은 4번. 사람마다 표기 방식이 다르면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에 혼란이 생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일단 한글 맞춤법, 우리 여기 단원에서 잘 공부했으니까 한글 맞춤법을 잘 알아둬야 되겠고요. 이걸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겠지. 표기해야 한다. 뭐 이런 거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관식 문제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 써놓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시간 열심히 공부하세요.